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한 번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달 국내에 출시될 스마트폰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 황병선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병선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달에 이제 국내에 출시될 신작 스마트폰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방금 나왔지만 그 LG전자 슈퍼 프리미엄폰 V10이 출시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이미 출시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한국에 안 들어온 아이폰 6S, 6S 플러스가 한국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글이 사실은 LG전자와 화웨이를 통해서 같이 만든 넥서스 시리즈가 신제품들이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예. 전 개인적으로 또 그 애플이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11월 달에 이제 제품 출시를 할 아이패드 프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다양한 핸드폰 기능들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어제 LG전자의 V10이 공개되면서 많이 화제가 또 됐었는데 특별히 V10에서 이 카메라 외에 주목할 만한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되는 그 전면 카메라 2개를 달아서 다양한 셀카라고 하죠. 셀카를 강조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 스크린 기능을 탑재한 게 조금 차별화를 유도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 삼성의 엣지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직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카메라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그게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애플의 아이폰 6S와 6S 플러스가 지금 미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1,300여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아이폰의 인기가 참 높은데 우리나라는 1차, 2차 출시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마도 그 인증 절차 시간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은 매년 그랬지만 1, 2차 출시국 이후에 3차 출시국엔 대부분 다 참여됐기 때문에 출시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두 달 내에 늦어도 한 12월 내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국내 아이폰 특히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출시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예. 또 이 LG전자의 V10 출시 이후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도 어쨌든 경쟁이 과열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폰 S6가 출시되면 하반기 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결국 국내 시장 많이 아시지만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글의 넥서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루나라는 또 제3의 브랜드가 지금 스마트폰이 출시돼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큰 마켓 시어는 그대로 거의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아이폰 6S가 어떻게 보면 큰 차별화 없는데 이 5인치, 6인치의 태블릿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거의 이 태블릿에 가까운 크기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아이폰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 스크린 크기가 커지면서 아이폰이 오히려 더 팔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큰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단지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쨌든 이 중저가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루나로 대표될 수 있는 한 50만 원대 미만의 이런 중저가 시장이 성장한다면 좀 새로운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중저가 시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구글에서는 중국 기업 화웨이와 또 우리 기업이죠. LG전자와 손잡고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 합작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함께 전해주시죠. 구글의 넥서스라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가 레퍼런스 폰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성능을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여지까지 그 넥서스 시리즈가 많이 판매된 적은 없었고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의미 있는 10%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서 특히 이제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게 특히 중저가라는 제품 라인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뜨거워질 이 모바일 페이먼트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예. 그런 구글의 기술인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안드로이드 페이가 국내에서 또 얼마만큼 그런 이런 결제 사업자들하고 잘 연계가 돼야만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넥서스 폰이 국내에서 출시됐는데 안드로이드 페이가 쓸 수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판매 여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또 다소 잠잠해졌던 태블릿 PC도 이 부활을 목표로 출시가 잇따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반기에 출시를 앞둔 태블릿 제품들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페이스 프로가 어떻게 보면 이 태블릿 시장을 제일 먼저 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지 못했고요. 근데 11월 달에 좀 출시할 예정인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가 또 한 번 시장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의 이 펜슬, 한마디로 이 그 스타일러스가 들어간 게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패드 프로, 애플의 제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정말 제대로 된 오피스가 태블릿용 제품이 탑재됐다는 게 출시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무슨 특히, 얘기냐면 예. 여러분이 지금 10인치나 12인치 노트북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10인치 태블릿에서 오피스가 정말 잘 동작한다면 그리고 뭐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딱 그 100만 원대의 노트북을 구매할 소비자들은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할 시점이 된 거거든요. 이 그러면서 노트북의 정말 인기가, 태블릿 예.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트북의 인기가 태블릿으로 정말 옮겨올 수도 있는 예.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시작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하반기에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갈수록 기능도 많이 탑재가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구매할 때 뭐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뭐 역시 일단 사실은 지금 국내 뭐 삼성이나 LG나 뭐 구글 제품들이나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많이 좀 평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워낙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어떤 앱들이나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차별화를 줄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뭐 사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최신 제품에 탑재된 삼성페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보면 사용해보면 정말 되게 쉽거든요. 뭐 스마트폰만으로 아무 데서나 카드를 대신해서 결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어떤 킬러 서비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잘 흐름을 탈지 좀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 황병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양한 기능과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또 보안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런 쪽도 보완이 되는 그런 첨단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또 우리의 제품들이 인정을 받아서 좀 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